그러니까 새 친구는 좋은데 약간 이제 서로 이제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내셔야 돼요. 나 이제 뭐 있다. 마이쮸 말고요. 주머니에서 이제 나 뭐 이제 이런 카드들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마 이제 지난번 숙제 다음 장입니다. 페이지는 35쪽인데 위에 또 내용 하나가 뭐 써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복습도 하면서 몇 가지 내용을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네? 혹시 이 다음 페이지가 37? 내가 그 중간에 뺐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없는 페이지는 편집한 겁니다. 제가 이게 좀 하기 애매해가지고. 자, 복습할게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 우리 일단 다음 주에 시험도 보니까 말 나온 김에 일단 혹시 여기 2학기 제일 첫 번째 파트거든요. 여기가 혹시 제목이 뭔지 아세요? 1단원 제목 집합과 명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명제도 거의 끝이 나가는데 사실 이거 두 개가 좀 별개는 아니고요. 결국 집합을 통해서 이 명제 그 조건 쪽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집합 모임이다 그런 거 다 배웠고 연산도 배웠고 성질 막 배웠잖아. 좀 할 줄 아셔야 되고 이 명제를 들어왔는데 자 명제의 뜻. 자 수빈아 명제가 뭐지? 자, 제가 설명드릴 때 명제랑 조건을 비교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자 얘네들 공통점은 뭐게?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과 거짓이 는 아니야. 자 생긴 모양이 공통점이야. 둘 다 뭐야? 문장이라던가 식으로 생겼잖아. 차이점이 뭐게? 자 명제라 불리려면 도와주세요. 자 명제는 뭐가 명제야? 에스커스의 관계없이 처음과 거짓이 맞아요. 딱 보자마자 참이요 이 말이 나와야 돼. 다시 길 가는 사람 딱 주면 참이요 그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어쩌면 그게 명제입니다. 조건은요? 조건은 여러분들 x에 따라 바뀌는 거지. 너네가 아는 것 중에 어쩌면 뭐 명제는 뭐 항등식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 요게 뭐 방정식 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조건에서 나오는 말 중에 진리 집합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 집합이랑도 연결이 돼요. 계속 이제 이 진리 집합이라는 걸 항상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나오잖아. 항상 그 진리 집합 참이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이걸 이해하시기 바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뭘 했냐면 어쨌든 요런 게 있는데 지난 시간 주제 기억나? 어쩌면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 본 거잖아. 사실 오늘 내용도 요 내용이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자, 새로운 명제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 배웠지? 그쵸. 여기 있는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문장 한 개 딱 만들어 버려요. 자, 어떤 문장? 뭐뭐이면 뭐뭐이다. 보통 기호로 쓰면 이렇게 화살표로 쓰는데 이런 문장입니다. 다시 각각은 조건인데 이 문장은 명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건이야, 이 문장이 참인지 어떻게 확인하지? 이 문장이 참일 때가 있고 거짓일 때가 있잖아. 혹시 건이야, 참인 거 어떻게 확인해? 힌트 하나 줘? 각각의 진리 집합이 있겠죠. 자, 먼저 구하신 다음에 도와줘. 참일 때가 언제예요? 얘가 얘의 부분 집합이면 참이라 부를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다시 반대로 거짓일 때는 부분 집합이 아닐 때인데 보통 여기서는 발레라는 걸 보이는 걸 더 좋아해요. 이게 원래 뜻인데 이 말이랑 같은 말에서 이거야. 어떤 예시? 여기는 되는데 여기가 안 되는 그런 예시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인 거잖아. 이런 내용 배웠고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배운 게 혹시 다들 기억나? 모든 혹은 어떤 이 들어간 그런 문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이런 조건이다. 자, 이런 문장. 그리고 혹시 유민아, 자, 모든은요 언제 참이지? 말 그대로 다 되면 참이죠. 어떤은요? 한 개만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뭐 되는 게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배웠나?
그렇죠. 자, 오늘 위에 제목 보시면요. 자, 제목에 뭐 좀 이상한 글자가 나와. 역이다, 대우다. 자, 어쩌면 여기서 이어갈까요? 자, 지난 시간 주제는 새로운 명제 만들기였고, 어쩌면 역과 대우라는 것도 사실은 새로운 명제입니다. 그리고 자, 이 명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요거, 제가 뭐 요거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 두 장이 다 이거에 관한 얘기예요, 사실. 자, 이 문장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자,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사실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문제로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여기다라고.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면 왼쪽에 일단 기호가 나와 있는데, 기호 말고 416번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16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 위에 읽어보시면 역과 대우를 말하시오 라는 문제야. 참 거짓말 말고 말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근데 여기 뭔데요? 자, 416번에다가 바로 필기할게요. 자, 여기라는 거는, 자, 일단 먼저 혹시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문장 맞나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자, 우리 배운 대로 앞에 있는 조건을 제가 소문자 P라고, P라고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조건을 소문자 Q라고 둘게요. 보통은 이 조건을 소문자로 말하죠. PQ 말했는데, 자, 어차피 얘가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야. 자, 첫 번째 역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혹시 역이라는 말 뭔가 단어의 뉘앙스 없어요? 다른데? 너네 아는 말이 역수 있지. 그 역자거든요. 자, 역은 뭐냐면요. 역은 이렇게 쓰는 말이야. 역 혼자서 못 써요. 이 명제의 역을 구해라. 그러니까 어떤 이런 명제가 있어야지 역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역 혼자 하는 그런 게 없어. 역은 없고 이거의 역이야. 자, 뭐 하죠? 방금 건이 말들이 이거 반대로 쓰면 돼요. 어떻게 쓰라고? 각 P가 각시이면 삼각형 ABC가 괜찮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쓰라는 문제예요. 이게 0입니다. 그냥 이제 P면 Q이다 가지고 또 새로운 명제 만드는 거예요. 앞뒤를 바꾼 걸 앞으로 역이라 부를 거예요. 역. 그리고 자, 하나가 더 있죠. 위에 제목 보시면 대우라는 게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이 명제에서 만들어지는 명제예요. 오늘도 어쩌면 첫 번째 내용은 새로운 명제 만드는 거예요. 자, 대우는요. 자, 뭐냐면, 자, 일단 대우는요, 순서가 얘도 역을 먼저 구해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 지난 시간에 부정하는 거 배웠지. 얘네 둘을 부정까지 했으면 대우가 돼요. 자, 써볼까? 여러분들 얘 부정한 거 뭐예요? 각 B가 뭐면? 각 C가 그렇지 않은. 아니면. 그렇죠? 자, 대우라는 거는 역을 쓴 다음에 각각을 부정한 걸 대우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얘를 또 부정하시면 돼요. 삼각형 ABC가 이등변 자, 삼각형이 아니다. 자, 이렇게 쓰라는 문제가 이번 페이지입니다. 사실은 말하시오 페이지니까. 다시 제가 한번 위에 있는 기호로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다시 요게 지난 시간에 P면 Q이다 꼴의 명제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역이라는 거는요. 보시는 것처럼 PQ의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말 그대로 거꾸로 쓰라는 거예요. 역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자, 대우는요. 바꾼 다음에 자, 우리 앞에서 물결표가 부정이라는 기호입니다. 바꾼 다음에 not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해서 만든 문장이 이제 대우 문장이야. 할 수 있겠어요? 못할 게 없죠. 바꾸면 되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있는 417번 문제. 그래서 이 P면 Q이다 꼴 명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명제 가지고 막 새로운 것도 만들기도 하고. 오늘 두 장 다 그 내용일 거야. 그러니까 모든가 어떤은 사실 정말 잠깐 나오고요. 어렵지도 않고 얘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1학기 때 공부하다 보면 이 문장 구조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수학에서 엄청 많이 쓰는 구조거든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가정을 주고 결론. 자, 가정과 결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면 답변 좀 해줘. 자, 이 문제 바로 갈게요. 자, 현빈아. 자, 이 문장 역 뭐야? 감사합니다. 정사각형 이면. 자, 여러분 슬슬 귀찮지 않아요? 나만 그래? 자, 우리 배운 기호 쓰자. 이거지. 사실 이 말이 그 말인 거잖아. 정사각형이면 말은 뭐다. 여기 쓸게요. 자, 대우. 자, 이 문장 한번 대우. 서연아, 대우 뭘까?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쓰는 표현이야. 물론 답안지에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X가 찍혀. 정사각형 아니면 화살표. 말은 뭐 아니다. 그러니까 요게 대우 문장입니다. 다들 할 수 있겠어요? 뭐 사실은 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 번 더 해볼까? 자, 오른쪽에 있는 420번. 자, 이 문장의 역과 대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역이라는 거는 PQ, 가정과 결론을 바꾸시는 겁니다. 대우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부정까지 하는 걸 대우라고 불러요. 교수님 이거 왜 배우는 건데요? 이제 뭐 결론이 하나 있긴 해. 말을 이어서. 자, 이번 페이지는 참거짓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하면 됩니다. 자, 20초 뒤에 출발할게요. P이면 Q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밤에 일찍 자면 키가 큰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근데 거짓, 사실 현실에서는 사실 웬만하면 발레가 있어요. 사실 현실에서는 정확하게 딱 떨어진 거 없잖아요. 잠 많이 자도 키 크는 친구도 있고 안 자도 키 크는 친구도 있어요. 사실 유전도 있죠. 근데 이제 수학은 보통 그렇게 애매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애매한 건 명제를 안 불러요. 사실 방금 제가 말한 건 명제가 아닙니다. 좀 이제 그렇죠. 자, 가볼게요. 자, 이 문제. 자, 이 문장 더 보세요. 자, 약간 이제 주의할 포인트가 있긴 해. 자, 뭐냐면, 자, 역 구해볼까? 우리 역 구할 때, 자, 일단 하나 구분할 게 있어. 여러분, 얘 있잖아. 아, 누구지? 종문아, 얘 가정이 뭐야? 자, P가 누구예요? 이게 가정인가요? 아니, 이 원래 명제의 가정.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 필기해 볼래? 자, 제가 방금 가정이 뭐냐 물어봤잖아. 왜냐면 저희가 그걸 알아야 걔네끼리 바꾸고 걔네끼리 부정인 거야. 자, 구분해 볼게요. 근데 방금 이 친구를 방금 포함해서 여기까지를 가정이라 불렀잖아. 근데 사실 있잖아. 얘는요. 하나 필기해 볼게. 얘는 어쩌면 약간 너네가 앞에서 배운 말로 치면 약간 전체 집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가정이 아니야. 좀 기본 세팅을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A, B한테 자연수인데 가정은 여기까지가 가정이야. 그러니까 이제 P가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한다? 우리가 역은 바꾸는 거잖아. 얘는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똑같이 쓰고 요 가정과 결론만 바꾸시라는 거야.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결론은 이거겠죠. 이게 결론이고 제가 소문자 Q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역이라는 거는요. 이번에 잘 써볼게요. 얘는 다시 한번 그대로 씁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까지 앞뒤로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쟤는 약간 기본 세팅 같은 겁니다. 전체 집합. 이고 얘네 둘을 바꾸는 거겠지. 바꿀게요. A 더하기 B가 짝수이면 또 귀찮네. 자, A가 홀수이고 그리고 B가 홀수이다. 자, 뭐 이런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 문장의 대우,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요. 자, 민희가 한번 말로 할 수 있겠니? 부자연수 AB에서 네. 그대로 씁니다. 이거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약간 이 문장은 기본 세팅이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자, 도와줘. 요거 부정한 거 뭐라고? A 짝수가 아니면 사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보통 말이 나와요. A 더하기 B가 짝수가 아니다. 사실 어쩌면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이번 문제는 전체 뒷합이 나와 있잖아. 전체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 자연수죠. 혹시 자연수에서는 짝수가 아닌 게 뭔 줄 아세요? 그래서 아마 답안지에는 홀수라고 나와 있을 거야. 다시 여러분 이 말까지 이해돼? 이게 있잖아. 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맞을 때가 있는데, 봐봐. 질문. 만약에 이 문장이 없어요. 그럼 둘 중에 뭐라고 써야 돼? 짝수가 아니라고 써야 돼요. 왠줄 알아? 요래 봐봐. A가 A 더하기 B가 짝수가 아니면요. 그거 홀수인가? 뭐도 있어요. 0도 있고 루트 2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 전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얘 전체가 없다.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함부로 홀수하면 안 돼요. 홀수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문제는 전체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너랑 1학기 때 마찬가지야.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세팅을 잘 말하는 게 같은 문제가 우리 뒤에 가위 배우잖아. 어떤 거 풀 때. 같은 문제가 가위가 어디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전체가. 아시겠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번 문제는 아마 답안지는 얘일 겁니다. 자연수에서는 짝수가 아니고 홀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뒤에 있는 거 오랜만인데 혹시 이거 예주야 부정할 수 있겠어? A가 홀수 그리고 B가 홀수이다. 의 부정. A가 짝수. 사실은 약간 제가 묻고 싶은 걸 피해 가셨는데 혹시 그럼 가운데 접속사가 뭐게요? 또는 오랜만이니 또는입니다.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 부정별 잠깐 나와요. P 그리고 Q는요. 부정하실 때 이것도 부정을 해야 돼요. 또는은 그리고로, 그리고는 또는으로. 그래서 약간 이런 부정까지도. 은근히 이런 문제가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더 해볼게요. 4, 2, 1. 421번 한 번 더 하고 다음 장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말하는 것부터 해보고 있어요. 조심을 하세요. 다시 여러분들이 모든 문장을 다 스위칭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구분부터 해. 어디까지가 가정이고 어디가 결론인지. 가끔은 저런 식으로 기본 세팅 전체가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부정하실 때 저희가 지난 시간 내용인데 자기가 사실은 특강이라 만만 보고 있잖아. 까먹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복합적인 문장은요. 그리고도 부정을 해줘야 돼. 이런 접속사도. 30초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참 이런 것도 수학입니다. 굉장히 사실 듣다 보면요. 너네 그동안 좀 애매했던 그런 상황들 가끔 해결이 돼요. 이거 배우고 나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구문부터 하라고요. 이번 문제는 자, 여기 앞에 거는 바꾸는 게 아니야. 얘는 전체인데 실수 전체입니다. 자연수가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가정. 요게 가정이고요. 자, 요게 결론입니다. 자, 역 구할게요. 자, 역이라는 거는 이제 가정과 결론을 바꾸시는 거야. 자, 얘는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x, y가 실수일 때 두 개 자리 바꾸시면 되겠죠. 자, 이거 또는 이거이면 간단히 쓸게요. 자, 이거이다. 자, 이렇게 여기 여기입니다. 자, 대우라는 거는 역시나 앞에 있는 건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요거 두 개를 부정까지 하면 대우가 돼요. 자, 얘 부정하시면 우리 배웠죠? 부등호 반대로 바꿀게요. 자, 또는 그리고로 바뀝니다. 자, 얘는 이렇게. 자, 이거이면 이것도 반대로 바꿀게요.
자, 이런 기호들은 부정하는 기호가 있어요. 여집합 바깥쪽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지. 자, 왼쪽 위에 414번 가볼게. 사실은 방금 했던 걸 기호로 하라는 문제입니다. 방금 했던 걸 기호로 하고 다음 장 가겠습니다. 414번. 414번요? 아까 안 했잖아. 자, 요것도 지금 밑에 문장입니다. 기호로 나온 P이면 Q이면 not P이다 라는 문장을 역과 대우를 말하세요. 자, 너무 쉽잖아. 바로 볼까? 자, 역은 뭐다?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역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가정과 뒤에 있는 결론의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즉, not P이면 Q이다. 역이고요. 자, 대우라는 거는 역에서 부정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도와줘. 얘 부정한 거 뭐예요? P죠. 아닌 게 아니면 P입니다. 그렇죠? P. 얘는 not Q고요. 이렇게 이제 기호로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 뭐 비슷한 게 또 나오는데 사실 이제 약간 별표 칠 관계가 하나 나와요. 유형 13번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번 특강 때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왜 중요한지. 자, 제가 뭐 이거를 느껴보시라고 자, 밑에 있는 두 문제 425, 426 보이세요? 자, 이번 문제는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뭐 하는 문제냐면 앞장처럼 먼저 역과 대우를 구하세요. 자, 구하신 다음에 지난번 숙제입니다. 참 거짓까지 확인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요청드릴 게 있어요. 원래 이번 문제는 역과 대우의 참 거짓만 쓰면 되는데 원래 명제 있지. 그것도 한번 참 거짓 확인해봐. 그러니까 총 3개를 다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원래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역 참인지 거짓인지, 대우 참인지 거짓인지. 자, 이거를 425, 426 두 개 볼게요. 그리고 뭐 제가 시간도 없고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이 두 문제를 통해서 좀 비교를 통해서 한 가지 고찰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관계 하나가 나와요. 시험에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걸 뭐 배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지난번 숙제입니다. 역과 대우를 구하시고 3가지의 참 거짓까지 확인해봐. 복습했어요. 진리 집합을 상상해서 포함 관계를 본 겁니다. 425, 426. (2분) 뒤에 출발합니다. x가 3의 배수이며 6의 배수인가? 이 문장 3일까요? 20일까요? 그럼 반대로 역 6의 배수이며 3의 배수이다. 이 문장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대우 6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다. 이 문장은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이제 명제를 공부할 때는 항상 마음가짐이 일단 명제는 참 거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그렇지? 진리 집합 상상하면 돼요. 보통 거짓인 거는 발레 하나 알려줘.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 대로 거짓이. 1학기 때 이런 문장 나오면 지금 배운 거 기억하시면 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425번부터 한번 해보면서 좀 이제 이번 페이지의 결론을 그냥 약간 주입식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두 개로 그냥 한번 느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425번 문제. 자, 제가 요거 두 개 같이 보려고 좀 일부러 좀 줌아웃 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문장 읽어볼게요. 3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 자, 원래 명제라 부를게. 자, 그럼 질문. 이 원래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자, 거짓인 거 어떻게 확인한다고? 자, 먼저 각각의 진리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3의 배수를 모아놓은 진리 집합, 뭐 이런 거. 다시 6의 배수를 모아놓은 집합. 그리고 이제 참이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안 돼. 자, 안 되죠. 자, 여러분 발레 뭐 있어요? 발레가 뭐 있지? 요런 게 발레 맞아요. 자, 발레의 뜻이 뭐라고? 앞에 있는 가정은 되는데, 자, 가정은 돼야 됩니다. 결론이 안 돼.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축제. 자, 한 번 더. 자, 역 구해볼게요. 자, 오늘 이제 새로운 명제 역을 만들어 봤는데, 한국어도 쓰면 되겠죠. 간단하게 쓸 때, 6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다. 질문. 이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참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증명 안 할게요. 다 되겠죠. 그렇죠. 자, 대우 갈게요. 대우. 자, 6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이 문장 참일까 거짓일까? 혹시 그럼 거짓인 거 아시겠어요? 거짓이면 발레 하나 뭐 있지? 27? 그렇죠. 그럼 발레란 말 이해하셔야 돼요. 발레가 뭐냐면요. 27은 여러분들 6의 배수가 아니죠. 자, 발레라는 거는 여기는 돼야 돼. 가정은 돼야 돼, 무조건. 근데 여러분들 27은 3의 배수가 아닌가? 3의 배수거든요. 이거 우리 원소기호잖아. 어차피 이런 게 발레예요. 이런 걸 하나 찾으면 되는 거야. 거짓입니다. 자, 이제 요 세 개의 관계를 좀 보자라는 내용이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지. 아직은 모르겠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밑에 자, x가 무리수이고 y도 무리수이면 x 곱하기 y는 무리수이다. 여기서 굉장히 나오는 시험 문제야. 이 문장은. 자, 질문.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오. 혹시 이거 거짓인 거 아세요? 이 문장? 자, 거짓이면 나한테 발레 하나 알려줄래? 그렇죠. 발레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세팅하면 이거 발레 아니에요? 자, x도 무리수고 y도 무리수지. 가정은 돼야 돼. 근데 그럼 곱한 거 뭐예요? 뭐예요? 유리수죠. 발레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자, 역구해 볼게요. 자, 이번 반대로 갈게요. 자, x 곱하기 y가 무리수이면 뭐다? x도 무리수이고 그리고입니다. y도 무리수이다. 자, 이 문장은 참이게 거짓이게. 자, 곱한 게 무리수면 각각은 무리수인가요? 혹시 다른 친구 없나? 둘이 너무 잘 알고 검사하는데 다른 친구 혹시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참? 거짓? 중요. 거짓 발레 뭐 있어? 그러니까 저한테 x, y를 보여줘야 돼.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될 수 있는데요. 좋네. 자, 2랑 루트 이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런 게 발레라는 거 아시겠어요? 봐봐, 발레도요. 자, 곱하면 무리수지. 그런데 자, 그리고란 말은 둘 다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1학기 때 연립이 원래 그리고예요. 연립이 그리고라는 어떤 단어랑 연결되는데 둘 다 무리수가 아니잖아. 이 문장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대우. 자, 대우는 not 붙일게요. x, y가 자, 이번 문제는 지금 현재 전체가 뭐라고 안 나와 있잖아. 유리수라고 쓰면 안 돼요.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쓰겠습니다. 자, x 곱하기 y가 무리수가 아니면 자, 얘네 세 개 다 부정하셔야 돼요. x가 무리수가 아니고 또는 y가 무리수가 아니다. 자, 이 문장 참일까 거짓일까?
다시 곱한 게 무리수가 아니래요. 그러면 이거 또는 이거가 어쩌면 또는 이는요 쉽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가 무리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 맞게 틀리게? 틀리죠. 이거 틀리죠. 혹시 발해볼게요. 루트 여기 쓸 게 안 보이니까 루트 2 루트 2. 자 발레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곱해보시면 뭐 나와? 2는요 무리수가 아니죠. 자, 가정은 돼야 돼. 그런데 자 이렇게 주면요 자 여기 결론이 뭐냐면 x가 무리수가 아니던가 또는 y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했잖아. 즉 둘 중에 하나가 무리수가 아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둘 다 뭐예요? 무리수거든요. 발레는. 그러니까 지금 요 대화가 되는 친구는 이제 발레의 그 느낌을 기억하는 아 그게 발레구나. 앞으로 이 발레는 좀 중요해요. 우리 얼마 전에도 그런 문제 있잖아. 오리고 골라라. 그때 이 느낌을 써야 돼. 사실 이 느낌을. 아시겠죠? 자 결론 갑니다. 자 제가 지금 총 2문제 가지고 쭉 써봤어요. 그리고 이번 페이지 왼쪽에 제목 보시면 관계라는 말이 나오잖아. 자 이걸 자 써보세요. 평행이상 원래명제 역 대우 원래명제 역 대우인데 혹시 관계가 있어 보이는 두 가지 없어요? 원래 명령. 맞습니다. 원래명제랑 대우가 보시면요 무슨 관계지 이거 저게? 자 원래명제가 거짓인데 얘 지금 뭐예요? 거짓이죠. 다시 원래명제가 거짓인데 얘 지금 뭐예요? 거짓이잖아. 사실 물론 제가 2개밖에 안 했어요. 시간이 없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 별표 관계입니다. 자 이번 내용의 결론인데 원래명제랑 어쩌면 원래명제랑 누구랑? 대우랑 결과가 같다는 얘기예요. 사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에요. 자,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야. 반대로도 가능해요.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는 참이에요. 다시 대우가 거짓이면 원래 거도 거짓이다라는 거를 중요한 별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좀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다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 가운데 역 보여? 그리고 역은요. 원래 명제랑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거짓인데 참이었잖아. 얘는 거짓이고 얘네 둘은요 써줄까요? 관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왼쪽 라인 결론입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역은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대우라는 놈이 중요해요. 대우라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2학기 때 이걸 언제 써먹냐면 글을 써먹어요. 가끔 문제 풀다가 이럴 때가 있거든. 원래 명제 좀 어려워요. 문장이. 그럴 때는 대우를 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대우랑 똑같으니까. 반대로 대우가 좀 어려워. 원래 거를 구하시면 돼요. 어디 똑같단 말이야. 근데 역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셔야 돼요. 역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유형 14번도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자, 유형 14번은요. 이제 나머지는 풀어보시고요. 자, 유형 14번도 어쩌면 새로운 명제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자 위에 보시면 3단 논법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항상 여기 할 때마다 그 드는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위에 공간이 있죠. 여기다가 하나 노래 하나 써볼까요? 3단 논법 여러분들 아마 이게 원래 3단 논법이라는 거는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뭐 이렇게 좀 철학자들이 많이 쓰는 논리를 좀 쓰는 방법 중 하나야.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P면 Q이다로도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혹시 노래 중에 이 노래 아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뭐? 빨갛다. 오케이 노래 하나 쓰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 가사가 뭐게? 빨간 것은 혹시 여러분들 이 노래 아세요? 나랑 똑같네 새끼가. 그 NG가 빨간 것은 사과다. 어쩌면 이 논리 전개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3단 논법이라 부르는 방법이야. 자, 뭔 소리냐면 봐봐. 자, 이 예시로 가볼게요. 어쩌면 여기 봐봐. 이 문장도 좀 보기에 따라 P이면 Q이다 꼴이 문장이거든요.
체크해드릴까? 자, 원숭이 엉덩이 밑줄 거 P라고 쓸게요. 자, P. 원숭이 엉덩이. 자, 빨갛다를 Q라고 쓸게요. 어차피 이 첫 번째 문장은 P면 Q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뭐 경우에 따라. 그리고 자, 빨간 것은 Q죠. 사과다. 보통 우리가 이제 PQ 말고 R도 많이 씁니다. PQ 한 3개를 많이 써요. 이렇게 쓰시면요. 어떻게든 P면 Q이다. 그 다음 뭐라? Q이면 R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문장 구조가 나와요. 그리고 자, 결론적으로 3단 논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밑에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이 논법은 이거야. 자, 이 명제가 이제 참이라고 칠게요. 이 명제가 참이고 이 명제가 참이면 저 혹시 여러분들 뭐도 참인 줄 아세요? P면 R이다도 참이라고 해서 이렇게 새롭게 명제를 만들어요. 기존 명제 2개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이렇게. 물론 자, 이 문제는요. 자, 연결식으로 뭐 나와? 그 원숭이 엉덩이가 뭐죠? 사과다.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자, 이거 그러면 틀린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틀린 게 아니라 사실 얘는 기본 가정이 틀린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틀린 가정이 뭐게요? 자, 원숭이 엉덩이를 빨갛다. 참이 명제야, 거짓이야. 이건 참이죠, 지금. 참 맞아요? 나 다 안 봤어요. 그러니까 참이라 칠게. 근데 이 명제는 정확히 틀렸지. 빨간 것은 사과밖에 없나요? 발레 뭐 있어요? 빨간 색. 이게 발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 이 모든 말에 쓸 수 있는 말들이에요. 발레죠. 거짓이지. 그래서 이 경우는 이 3단 논법이 말이 안 돼.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면 이것도 참이 돼요. 그래서 이런 논리 전개를 3단 논법이라고 불러. 그리고 자, 밑에 있는 문제 풀러 갈 건데 이제 유명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문제 없네요. 한번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골라볼게요. 밑에 가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써있죠. 3단 논법.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면 R이다도 참이다. 철학에서 말씀 철학에서. 논리를 전파할 때 아시겠죠? 자, 밑에 관련 문제가 이겁니다. 별로 칠까 말까? 칠까?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시험 문제인데 하나.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객관식 보기가 5개잖아요. 이제 들어보시면 너무 딱 예뻐요. 들어보시면.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떤 상태인지. 보통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자, 세 조건. 자, 조건입니다. P, Q, R을 가지고 밑에 있는 두 명제를 만든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 명제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고요. 오른쪽은 Q이면 not R이다 는 명제인데, 자, 위에 보시면 기본 가정이 뭐다? 둘 다 참이라고 치라는 거예요. 참이래요. 이게 일단은 참일 때, 자, 밑에 보시면 다음 중 참이 명제가 또 있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참이 명제를 더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자, 첫 번째, 적으세요. 우리 방금 바로 왼쪽에서 하나 배우고 온 거 있지? 바로 써먹을게요. 원래 명제가 참이며 뭐도 참이다. 첫 번째가 각각의 대우 명제를 구하시면 걔네도 다 참입니다. 자, 대우 다들 구할 줄 알잖아요. 저게 자리를 바꾸시고 not 붙이면 되겠죠. 쓸게요. 자,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것도 참입니다. 그 관계. 하나 더. 얘 대우 구하시면 R이면 not Q이다. 맞아요? 자, 참인 거 2개 남았죠. 그쵸? 그 다음 자, 우리 또 뭐 할 수 있게? 위에서 뭐 배우고 왔어요? 혹시 이거 3단 논법 되게 안 돼요? 자, 가볼까?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빨간 건 사과니까 이거 2개 꼬리 무시면 뭐 나와? P면 뭐? not R이다. 이건 제가 3단 논법으로 만든 새로운 참이 명제예요. 혹시 한 번 더 가능한 거 아세요? 밑에 있는 파란색 길이도 되게 안 되게. 3단 논법.
도와줘. 뭐 나와 여러분들 이거? R이면 not Q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뭐 쓰면 돼? R이면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잖아요. 그러니까 3단계 꼬리 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다 보면 not P다. 총 몇 개? 총 몇 개? 총 4개의 새로운 참인 게 나와요. 자, 우리 보통 객관식 보기가 몇 개야?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와요. 5개 중에서 참이 아닌 거 골라봐라. 그래서 보통 대우로 2개, 3단으로 2개, 총 4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문제예요. 밑에 고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4개 빼고는 다 고르셔야 돼요. 이 4개는 저희가 확실하게 참인 걸 알아요. 나머지 것들은 모른다는 건데 어떻게 하고 그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야. 해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밑에 보시면요. 그럼 이거야. 밑에 몇 번 빼고 다 참냐? 요거 4개 아마 있을 건데. 자, 몇 번 빼고? 432번만 거짓이야. X라 치면요. 그러니까 사실 거짓이라기보다는 몰라요. 그건 내가. 위에 4개는 다 참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한번 더 해볼까? 자, 밑에 있는 5개 풀어봐. 아마 다른 책에도 한두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 P면 Q이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정말 쪽쪽 답은 다 빠먹습니다. 끝까지. 다시, 자, 이번 페이지는 어쩌면 좀 중요한 페이지야. 앞장은 그냥 새로운 용어고요. 이거 왜 배우냐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참인 명제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대우고요. 두 번째가 3단 논법이라는 방법이에요. 20초 뒤에 출발합니다. 자, 대우라는 건 항상 참입니다. 이건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좀 주입식으로 할게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역은 관계가 없는데 대우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3단 논법 아시겠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안 지울까? 이렇게 쓸까 이렇게? 자, 대우 명제입니다. 출발. 자, 얘 대우 구하시면 두 개 자리를 바꾸시고 not을 붙이면 돼요. 자, Q이면 not P이다. 또 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장. not R이면 Q이다. 참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자, 얘네들 보시면 3단 논법이 돼요. 이렇게 꼬리를 무는 상황이야. 자, 이때는 뭐도 참이라고? 자, P면 R이 참입니다. 그리고 자, 밑에 있는 곡실은 보여? not R이면 Q이다, Q이면 not P이다. 결론적으로 우진아, 뭐도 돼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자, 하나 알려드릴까? 혹시 여러분들이 여담인데 얘네 둘 관계도 뭐지? 얘네 둘 다 대우 관계예요. 하나 써볼래? 그래서 이 나머지 한 개는 이거 대우도 괜찮아요. 쟤네 둘 관계가 대우 관계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밑에 풀어보시면 시은아 몇 번이 그럼 X야? 435번. 감사합니다. 435만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객관식 문제예요. 5개 중에 하나만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확인하시고 저희 다음 장 마지막 내용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47분인데 쉬는 시간 한 10분 드릴게요. 잘 따라오시고. 자, 이번 페이지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서 끝이 나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끝난 건 아니야. 다음 내용 하나가 조금 잠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일단 중요하진 않아.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들이야. 아시겠죠? 자, 위에 보시면 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네. 자, 그 새로운 용어인데 자, 한번 여기에 공간이 있죠. 자, 여기다가 또 제가 한번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 또 역시나 그 처음 시작은 P면 Q이다. 거기서 나오는 용어인데 필기해봐.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P면 Q이다. 자, P면 Q이다. 라는 어쩌면 꼴의 명제를 배웠죠. 요런 꼴의 명제입니다. 자, 명제를 배웠고 자, 일단 이번 페이지 위에 용어들은요 하나 조건이 있어요.
자, 이 명제는 참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참이라고 가정을 해야 돼.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참일 때만 쓰는 용어예요. 이 문장이 참일 때만. 자, 참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자, 지난 시간 내용 복습부터 할까? 자, P명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일 때는요. 아까 말했죠. 준영아, 자, 이거 언제 참이라고 했지? 자,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하신 다음에 뭐가 돼야 참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참인 거 맞아요? 요게 뜻이죠. 지금부터 신상 나옵니다. 이게 뜻이고요. 자, 그 다음 필기. 자, 우리가 앞으로 있잖아. 이 명제가 참이라는 기호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 저 기호 알고 있는데요. 너네 알고 있는 기호 있잖아. 그럼 혹시 P명 Q이다 기호가 뭐였죠? 뭐예요? 이렇게 화살표 긋는 기호잖아. 다시 제가 소개드릴 기호는요. 이거 말고 이 명제가 참이라는 기호가 하나 있어요. 참이라는 기호. 자, 이 명제가 참이라는 기호는요. 이제 이렇게 쓰면 참이다라는 말이 포함이 돼요. 짝대기를 2개 그으면 이거는 참이다라는 기호예요. 차이점 알겠어요? 다시 짝대기 1개는 무슨 기호야? 참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기호예요. 참일 때는 알 때는요. 짝대기를 2개 긋습니다. 신호가 있네. 요거는요. 읽으실 때 P명 Q이다가 참이다라는 기호예요. 이해돼요? 그럼 질문. 혹시 거짓이다는 기호가 뭐게? 느낌아? 여기다가 뭐 하면 되게요? 요렇게 그으면 거짓이라는 기호가 돼요. 자, 새로운 기호 하나만.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하면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일단 이번 페이지는 참일 때 기준입니다. 참이면 이런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번 페이지에 제목이 나올 차례야. 그럼 자, 이 문장이 참면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용어, 이런 표현을 좀 써요. 근데 제가 사실은 좀 국어를 못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 이 말이 정확하게 막 공감은 안 돼. 자, 지금부터 그냥 외울 겁니다. 주입식으로. 자, 이 문장이 참일 때 앞으로 이런 말을 씁니다. 자, P는 P라는 게 어쩌면 여기 앞에 있는 가정 입장에서 P 입장에서 P는 이런 말을 써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참일 때 P랑 Q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요. 이런 말을 씁니다. 다시 자, 여러분 반대로 있잖아. 이것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자, 약간 입장 차이거든. 앞에 주어. 주어가 뭐냐가 좀 중요한데요. Q 입장에서는 자, 요런 관계일 있잖아. 다시 요런 관계일 때 P 입장에서는 충분 조건이요. 이런 말을 써요. 반대로 Q 입장에서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쩌면 새로운 용어 하나가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 보시면 이제 밑에 문제가 약간 지난번 숙제랑 좀 비슷한 듯 다른 게 읽어보시면 요 둘 중에 뭔지를 쓰라는 문제가 나와.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저는 이 말이 막 100% 공감이 안 돼. 왜냐면 이런 관계인데 왜 P는 Q에 위한 충분 조건인지 그러니까 보통 1세의 수학자들이 번역을 한 거야. 영어로 돼 있는 걸. 근데 이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암기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확인하실 게 맨 앞에 요 자리 있죠. 제가 좀 좋아하는 말 중에 입장.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인지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봐봐. 그리고 자, P 입장도 있고 Q 입장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P 입장이면요. 여기가 P죠. 자, P 입장에서 충분 조건은요. 저는 이걸 좋아해요. 약간 P가 주는 쪽이다. 그러니까 충분 조건을 부리려면 봐봐. 지금 P 입장에서 약간 저는 그냥 사실 이걸 약간
사람 팔처럼 봐서 준다. 이걸 제가 약간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준다. 그래서 약간 주는 쪽이면 충분 조건이라 불러요. 반대로 있잖아. 자, Q 입장에서 혹시 얘 Q 입장에서 얘는 지금 P한테 뭐 하는 것 같아요? 받는 쪽. 요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하고 사실은요. 좀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문제 풀 때 있잖아. 이제 입장 먼저 봐요. 누구 입장에서 이제 걔 입장에서 이렇게 주는 쪽이면 충분 조건이다라고 불러요. 걔 입장에서 받는 쪽이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부르자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요. 자, 문제 볼게요. 뭔 소리인지는 보시면 알아. 거기서 이번 페이지는 자,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새로운 기호도 하나 배웠고요. 그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구나 라고 매칭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가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냥 느낌 한 번만 아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가 보시면 압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조건 PQ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숙제랑 비슷한 문제예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뭐가 써 있다? P는 현재 이번 문제는 어쩌면 입장, 주어를 정해준 겁니다. P 입장에서 말하시라고요. P 입장에서 Q에 의한 무슨 조건이에요? 그런 문제예요. 자, 저처럼 하세요. 첫 번째, 어쨌든 진리집합으로 먼저 가는 겁니다. 너네가 명제는요 항상 진리집합으로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의 포함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번 문제 P는 무리수, Q는 실수야. 누가 포함돼? 자, P가 Q에 포함되는 거 맞아요? 질문, 이번 문제 P는 Q에 의한 무슨 조건일까? 자, P 입장에서 보라고 했잖아. P가 지금 주는 쪽이야, 받는 쪽이야? 주는 쪽. 그럼 충분 조건이에요. 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쓰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쉽게 들어가면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국어가 약한 것도 있긴 한데 솔직히 좀 이 말이 별로야. 나 이 말 진짜 너무 별로예요. 그럼 사실 굳이 또 해볼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난번 숙제하듯이 일단은 포함 관계도 확인을 해야 돼. 어디에 포함되냐는 거야. 그리고 지난번 숙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과 달라진 게 지난번 숙제에서는 뭐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끝냈었더라면 이번 문제는 참이면 거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조건이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같은 말로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게 다 같은 말이야. 자, 제가 위에 필기한 건 다 같은 말입니다. 참이다랑 같은 말들이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상구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P는 8의 약수고요. Q는 4의 약수입니다. 자, 서연아, 일단은요. 그럼 이 문제 혹시 풀어봤어요? 얘는 P 입장에서 충분 조건이게 필요 조건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자, 먼저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하신 다음에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보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희가 지난번에 참고지 그거랑 똑같아요. 방법은. 봐봐, 저보세요. 이게 만약에 지난번 숙제였더라면 저보세요. 이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 지난번 숙제였으면 이게 이제 참 거짓 이런 말로 쓰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충분 조건 이런 말로 표현해 보시라는 거야. 같은 상황을. 다시 자, P 입장에서 P는 Q이기 위한 자, 여기 앞에 있는 입장을 보셔야 돼요. 누구 입장에서인지. 얘 입장에서 받는 쪽이죠. 이렇게 약간 제가 이걸 받는다 라고 표현한 거야. 요렇게 받고 있잖아요. Q를. 받는 쪽이면 필요 조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쪽이면 충분 조건인 거예요. 자, 저보세요. 혹시 봐봐. 이 같은 문제 있잖아. 제가 반대로 이 똑같은 상황에서 Q는 P이기 위한 이렇게 바꾸면요. 이건 정답 뭐게요? 이건 충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이해해 보세요. 왜 Q 입장에서는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저는 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상황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어렵지 않죠. 그냥 대충 보고 누구 입장에서 주는지 받는지만 확인하시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아시겠죠?
또 해볼까요?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444번. 자, 지금 표정해보니 반반이야. 아, 이해한 친구 반. 아직 뭔 소리지? 그러니까 제가 보통 여기를 준비할 때 저도 사실 좀 이런 설명 말고 좀 더 멋있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 유튜브라던가 저도 찾아보거든요 가끔은. 근데 이게 깔끔한 설명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 자체가 나는 번역이 이상하다고 봐요. 이걸 왜 충분 조건이라 부르지? 그러니까 충분한가? 이게 포함되는. 근데 가끔 어떤 친구들은 그 말을 이해하더라고요. 나는 이해된대요.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이제 저처럼 외우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뭐 하자고?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포함 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사실은 이 행위는 모든 그 명제 문제 풀 때 기본이야. 항상 명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요. 특히 이 꼴의 명제는. 그 다음 자 보시면 이런 관계죠. 그럼 이호야. 자, P 입장에서 자, P는 Q에 기한 무슨 조건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왜? P가 지금 받고 있잖아. 저는 약간 이거를 받는다라고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약간 이렇게. 약간 얘 거지 받고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받는 쪽이면 필요 조건, 지가 주는 쪽이면 충분 조건인 거야.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밑에 자 446번 한번 풀어볼게요. 포함 관계 확인해서 이렇게 받는구나. 그럼 필요 조건. 내가 주는 쪽인데 충분 조건. 그렇게 부르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표현한 게. 가끔 있잖아요. 여기 문제 풀다 보면 그 조건 자리에 1학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이제 기억 안 나는 것들 있으면 일단은 뭐 넘어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왼쪽 아래 보시면 절대값 부등식 이거 저희 조만간 배우죠. 또 다음 장 2차 부등식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긴 합니다. 자, 가볼게요. 446번은요. 먼저 진리집합. 여러분 도와줘. 왼쪽에 P 있잖아. 일단은 문제에 그 말이 써있나? 아, 왼쪽에 써있네. 왼쪽 위에 보시면 XY가 실수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민감해지라고요. 왜? 이 말이 없으면요. 이거 좀 조심스러워. 이게 해가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 XY가 실수면요. 이거 되는 거 뭐 있어요? 0,0밖에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건 앞으로 실수 관련 상식이야. XY가 실수면요. 둘 다 00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질문. 오른쪽에 이거 되는 거 뭐 있게? 우진아, 이거 되는 거 뭐 있을까? 여기도 00밖에 없어요. 사실. 너는 절대값도 결국은 봐봐. 양수던가 0밖에 안 돼. 음수가 안 돼요. 저기 들어가면. 근데 더한 게 0이다? 00이란 얘기지. 쌤, 이건 어떻게 해요? 봐봐. 이번 경우는 재밌는 게 이것도 되지. 이것도 되죠. 자, 앞으로 요럴 때를 쓰는 말이 뭐냐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합쳐가지고 이런 말을 써요.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말 씁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은 이럴 때 쓰는 말이야. 필요, 충분 조건. 그리고 자, 앞으로 필요, 충분 조건 이 말이 문제에 나오게 돼요. 이 말은요. 앞으로 사실상 거의 이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냥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말은요 보통 거의 같다라는 말로 쓰여요. 그 식이 다른데요. 식은 다른데 어떤 진리 집합이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사실상 같은 겁니다. 이거 중에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있구나. 다음 장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지난번 숙제랑 비슷한 페이지인데 위에 읽어보시면 반대로 뭐를 알려주고 자, 밑줄 그어볼래?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던데요. 자, 밑줄 그어봐. 그 여러분들 쟤랑 같은 말을 반대로도 쓸 줄 아셔야 돼요. 다 같은 말이 있어요. 다시
자, 이번 페이지는 지난번 숙제랑 같은 페이지인데요. 보세요.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매번 이런 왔다 갔다 문제 나오잖아. 자, 필기해봐. 자, 그럼 얘랑 같은 말 쭉 써볼까? 그럼 이 말은요, 얘네 둘의 포함 관계가 뭐란 얘기예요? 뭐란 얘기예요? 이거란 얘기 맞나? 그러니까 결국은 앞장에 필기한 모든 게 다 그냥 같은 말이야. 그 모든 말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말이 나와도 다 같은 거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P가 Q에게 이 말이잖아. 이 말. 그리고 자, 이 말과 같은 말 써줄까? 이 말 같은 말. 요것도 같은 말 맞나? 오늘 배운 기호.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거 같은 말. 이거를 풀었으면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지난번 숙제에서는 혹시 앞에 살짝 넘겨볼래요? 이게 사실은 몇 페이지랑 같은 문제냐면 앞에 넘겨보시면 지난번에 아마 33쪽 가볼래요? 자, 33쪽에 가보시면요. 오른쪽 문제 보여? 자, 오른쪽 문제 두 번째 문장에 뭐 나와 있지? 읽어봐. 뭐 나와 있어요? 명제 뭐가 참이다? 자,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문장 보이세요? 자, 또 밑줄 그어봐. 그거랑 같은 말 써봐. 그 문장이랑 같은 문장이야. 자, 밑줄 그어보세요. 33쪽에 오른쪽 위에 있는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 그 문장 밑에다가 같은 말 다 써보라고요. 오늘 배운 말로. 어차피 다 배우고 나시면 같은 말을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로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같은 말로 보이셔야 돼요. 자, 다시 앞에 돌아가서 지난번 숙제였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 문제가 마지막 페이지는 안 해도 괜찮아. 이 문제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가 이 문장만 써볼까? 자, 얘랑 같은 말 기호로 쓰면 이거 맞아요? 그리고 자, 얘 원래 뜻이 이거 맞아요? 자, 얘 오늘 배운 용어로 치면 도와줘. 그럼 P 입장에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는 얘기야? 충분 조건이라는 그 얘기잖아. 다시 Q 입장에서 P이기 위한 뭐라는 얘기야?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배우고 나잖아. 앞으로 문제가 뭘로 나올지 몰라요. 다시 이 똑같은 문제가 여러분 기억나? 집합 배울 때는 이걸로 나왔어요. 그 당시에 집합 배울 때는 이거 배웠잖아. 그리고 이번에 명제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오네. 같은 말이. 그리고 뒤에서는 이렇게 나오네. 같은 말이.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은 말로 보이셔야 돼. 근데 보통은요. 저희가 이 중에서 그럼 제일 좋은 게 누구냐. 보통은 얘를 제일 선호한다는 거지. 결국은 약간 이런 포함관계로 많이 해석을 해요. 집합처럼. 그래서 약간 그런 페이지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번 안 했지만 같은 말들이 쫙 나와. 그래서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는 얘네들을 같은 말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같은 문제가 돼요. 아시겠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그래서 방금 보신 요 문장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나시면요. 450번 한번 풀어볼래요? 이 숙제 아니에요? 그냥 숙제잖아요. 방금 그 문제야? 표현만. 지난번에는 표현이 이제 대놓고 나왔다면 이제는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인데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통은 포함 관계로 집합으로 제일 많이 해석합니다. 집합이 제일 좀 편하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 숙제해봤으면 알겠네. 자, 혹시 이 문제 수비나 A 값 A의 범위 없이 구해봤어요? 자, 요렇게 되라고 했으니까 포함 관계가 P 입장에서 주는 쪽이 돼야 되고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 문제 원래 풀이는 수직선으로 갑니다. 조만간 1학기 때 배울 일 있을 거예요.
자, 보통 이런 거 정상인 거 먼저 구하시고요. 자, 얘를 그릴 타이밍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A라는 게 뭔지 몰라도 이렇게 찍히면 되겠죠. 보통 여기서 부등식 뼈대가 만들어지고요. 꼭 마지막에 뭐 체크라고 했지? 네. 이거 넣으면 돼야 안 돼? 즉 A가 2여도 포함되나요? 그죠?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 지난번 숙제에서는 아마 못 푸는 친구는 맞춰볼까? 그때는 최소값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적당한 눈치껏 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풀고. 그쵸? 자, 오른쪽도 같은 문제예요. 자, 오른쪽 해석만 하고 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총 7시간, 물론 7시간 넘게 한 것 같아. 조금씩 더 해가지고. 한 8시간 만에 다 끝냈어요. 자, 오른쪽도 이제 같은 내용이 이런 문장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데요. 이 문장을 같은 말로 다 해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입니다. 자, 이 문장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 말은 뭐다? P 입장에서 받는 쪽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자, 밑에 문제는 요렇게 되도록 쭉 이제 어떤 A의 범위를 구하라 문제고, 여러분 459번에 혹시 이거 오랜만에 기억나세요? 이거 저희 아직 안 배웠는데 좀 오랜만에 좀 도와드릴게요. 혹시 이거 기억나는 친구? 이거 풀 줄 아세요? 네? 너무 잘하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제 파트가 좀 사기적인 게 조건 자리에 별걸 다 넣어버려요, 사실 그냥. 그래서 2학기 내용을 선생님 마음먹기에 따라 그냥 줘버립니다. 해가죠 뭐. 까먹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부등호 방향에 따라 약간 이렇게 가운데 몰리는 모양. 제가 쓰는 말인데 이런 모양으로 풀어서 그리신 다음에 추리해보세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시간 11분인데 20분 가시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채점만 하고 진도를 다 끝낼게요.